한국에서의 영업이라는 게 참 열심히 노력해서 내 제품 최고라고 해서 무조건 써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만 만일 갖춰놓은 회사라면은 미국 내에서 영업하기는 너무나 쉽다는 거죠. 10분의 1의 노력만 있으면은 금방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B1 비자의 대안은 없는 건가요? 사실 B1 비자의 대안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토마스앤코에서 미국 투자 사업 비자 주재원 기업 진출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상윤 대표님께 미국으로의 기업 진출 및 임직원 파견과 2025년 주재원 비자 심사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요즘 국내 많은 기업, 회사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현황은 어떤가요? 현황. 물론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한 거는 맞아요. 그 개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대기업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굵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는 서베나 쪽에 현대 제2 공장이 이제 얼마 전에 착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테네시주라고 있어요. 테네시주는 또 LG 쪽의 회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SK온이 포드 자동차와 합작한 공장도 지금 있는데, 또 옆으로 가면 켄터키주가 있고요. 켄터키주 역시 SK온과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이 있죠. 텍사스주 하면은 테일러의 삼성 공장이 있고요. 물론 오하이주에는 LH 배터리라고 LG 엔솔하고 혼다하고 합작한 공장이 또 있고, 참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어요. 다만 이제 이쪽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또 많은 회사들이 같이 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의 현황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 회사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국내 영업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많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잖아요. 이 진출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일을 하고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요새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냥 협력업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관계된 협력업체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그 제일 큰 협력업체가 가게 되면은 그 협력업체랑 하고 있는 그 다음의 협력업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를 갖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말씀드린 건 있는데, 한국의 많은 협력업체들이 한국 내의 대기업의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영업을 할 때는 참 험난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유튜브 상이니까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한국에서의 영업이라는 게 참 열심히 노력해서 내 제품 최고라고 해서 무조건 써주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좀 얼버무리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만 만일 갖춰놓은 회사라면은 미국 내에서 영업하기는 너무나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느 업체에 내가 영업망을 뚫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는 거에 10분의 1의 노력만 있으면은 금방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업체들이 또 미국에 진출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E2 비자에는 사업 비자 또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 하는 E2 인베스터와 E2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인플로이 비자로 나뉘지는데요. 네. E2 인플로이 비자 대사관 심사가 인베스터 비자와 비교하면 조금은 수월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쉬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 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베스터 비자보다는 인플로이 비자 자체가 큰 기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도 파견을 하겠지만 미국 현지 내에서 창출하는 고용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는 거죠. 돈도 투자하는 것도 크고. 근데 사실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 투자 비자거든요. 물론 그 개인 투자 자체도 미국에 고용 창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근데 강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E2 비자를 우리가 하지만 그 E2 비자를 미국의 어떤 사업체, 카페, 식당 이런 걸 산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누가 운영하는 사업체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한국, 미국 시민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쪽에서 볼 때는 너무 지역적이다. 너무 좁은 지역이다.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사업체를 사고 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베스트 비자는 계속 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뭐 대사관 내에서 1년에 이 툴을 몇 개를 발급해줘야 된다. 그런 공식이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를 발급해야 된다는 룰은 있겠죠. 그렇다면은 E2 인플로이 비자나 E2 인베스트 비자나 똑같이 E2 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 실제 영향을 많이, 좋은 효과를 많이 주는 E2 인플로이 비자 쪽으로 더 많은 발급을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저의 내피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E2 인베스터 비자 승인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이유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네, 맞아요. E2 인베스터가 어려운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사가 봤었을 때 너무 지역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미국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인터뷰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점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영사가 봤을 때 E2 인베스트의 애플리컨트 자체가 정말 미국에 투자한 사업체를 실제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영사한테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많이 그렇지 못하니까 영사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이 부분은 어려워졌다 보다도 대사관 쪽에서 E2 인베스트 심사를 좀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내가 사서 운영을 하겠다면은 이 사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를 잘 대답을 못하고 잘 모른다고 했었을 때, 또 두 번째는 이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 과장님 같은 경우 식당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식당 사업하기 이전에 뭐 관련된 자격증도 좀 따고 아니면 어느 식당 쪽에 좀 일도 하지 않겠어요? 경험 살리기 네. 위해서. 그런 노력들까지도 본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투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영사들한테 완전히 설득이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E2 인베스트가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 또는 회사들이 B1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B1 비자의 거절률이 많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뭐 그렇지만 우리 회사 B1 비자 승률은 좀 높아서. 많이죠. 그런데 B1 비자 승률이 높은 것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대사관 쪽에서는 B1 비자 자체는 정말 출장을 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B1 비자 신청하는 분들이 그 회사의 오래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일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사들이 봤을 때 B1 비자 자체는 정말 꼭 출장의 목적으로 갔다 오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B1 비자를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죠. 뭐 저희 회사만 해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생각 이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구조적인 모순이 되겠죠.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 엔솔, SK온, SK CNC, 뭐 현대, 하나큐셀도 그렇고 참 많네요. 이런 많은 업체를 우리가 흔히 발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주처 밑에 우리가 협력업체가 들어가서 이 공장 셋업이나 모든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장을 하나 크게 차린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메인도 있겠지만 뭐 배관 설비, 그다음에 뭐 물류 시스템, 뭐 거기에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시스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많은 부분들의 인력들이 투입이 돼요. 그 인력들이라고 본다면은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터리 공장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배터리 생산하는 선반들이 수많은 레인에 차례대로 쫙 깔리게 돼요. 근데 이 깔리는데 레인과 레인 사이에 선반들이 있을 때 이걸 고정을 하거나 인스톨을 할 때 이 주변 여건에 간섭이 없이 정말 빠르게 안전하게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문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나름 숙련된 직원들이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그 미국 발주처 밑에 일을 도와주는 협력업체 직원들일 거예요. 근데 그 발주처는 그 협력업체 직원들 빨리 와서 해달라.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건너가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도 건너갈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이스타로 미국에 건너가서 뭐 이런 교육이나 뭐 매뉴얼 교육도 시킨다고 하지만 그 부분 자체 형태가 오래 있게 되면은 미국 대사관 쪽에서는 이 자체가 일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비용 자체도 발급률 자체가 사실 영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의 의심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빨리라도 좀 보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빨리 건너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원 비자의 대안은 없는 건가요? 사실 비원 비자의 대안은 있어요. 강 과장님 혹시 뭐 들어봤나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도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현재는 가장 정확한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E2 비자하고 L 비자의 좀 정확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글쎄 어느 변호사들도 답변하기 참 힘들 것 같은데요.